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리메이크는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미 검증된 결과물을 활용해 안정적인 기획과 제작이 가능하며 여기에 현지화 전략만 잘 더해진다면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가 성장기를 넘어 글로벌 콘텐츠에 도달한 지금 전 세계가 한국 콘텐츠에 관심을 두게 된 상황에서 콘텐츠 확장의 동력인 OTT가 활성화되면서 한국의 작품들은 그야말로 날개 달린 듯 전 세계로 리메이크 되어가고 있습니다. 콘텐츠 유통 문제를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가 해소하면서 현재 OTT 플랫폼은 한국 콘텐츠의 생산 기지이자 유통 경로가 됐고 자막이라는 1인치 장벽을 일찌감치 허물게 됐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사랑의 불시착은 넷플릭스 US와 리메이크 개발 계약을 맺었고 갯마을 차차차, 빈센조 역시 미션 임파서블을 제작한 미국의 스카이댄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리메이크하기로 결정하는 등 한국에서 성공한 작품이 세계 시장에서도 먹힌다는 성공 사례가 누적되면서 리메이크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라는 같은 문화권을 두고 있기에 중국의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구미 지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넷플릭스 같은 서구권의 OTT가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콘텐츠를 리메이크해 주로 영화로 만들어내는 방식을 취합니다. 중국이 한국의 원작을 리메이크해 성공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대인물을 들 수 있습니다. 영화 베테랑을 리메이크한 대인물은 2019년 1월 중국에서 음력설을 맞아 개봉, 당시 약 670억 원의 흥행 수입을 올리며 수상한 그녀를 리메이크한 2015년작 20세여 다시 한번을 제치고 중국에서 한국 영화의 리메이크작으로 최고 흥행 수입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원작을 이미 어둠의 루트를 통해 접한 대다수 중국인들은 황정민이 연기한 형사 역할에 왕첸유엔과 유아인이 맡은 저브리서 역할을 연기한 바오베이얼이 원작의 이미지와 너무 매치가 되지 않아 어이가 없네 라는 느낌마저 들었다는 평들이 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한국 영화 가운데 역대 외국에서 가장 많이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수상한 그녀를 리메이크한 중국 영화 20세여 다시 한번은 2015년 1월 음력 설 연휴를 맞아 중국 전역에서 개봉해 당시 667억을 벌어들이는 양호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흥행에 성공을 거둔 작품들이 있긴 하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리메이크 작품들은 중국이 손을 대기만 하면 망작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영화 써니를 리메이크한 양광 GMA 타운은 프로듀스 101로 데뷔 IOI의 멤버였던 주결경이 출연해 화제가 됐던 영화입니다. 당시 이 영화가 중국에서 리메이크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원작에서 주인공이 쓰는 전라도 사투리의 느낌을 현지에서 어떻게 살릴지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자칭 대국답게 이런 부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바람에 원작인 써니는 중국의 최대 평점 사이트인 또우반에서 8.8을 받았지만 중국이 리메이크한 영화는 4.4를 받으며 평점마저 소속사에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알리고 빤스런한 주결경식 평점을 받게 됩니다. 2015년 한중 스토리 공동개발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당선된 시나리오로 만든 영화 극한 직업은 2019년 국내에서 1626만 명이라는 경이적인 흥행 성공을 거둔 반면 똑같은 스토리로 중국에서 만든 영화는 치킨을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가재로 둔갑, 제목 역시 가재 형사로 바꾸어 2018년 6월에 개봉했지만 제목에서 이미 스멀스멀 올라오는 폭망의 스멜이 중국 전역을 덮쳐 흥행 실패는 물론 평점 역시 4.8에 그치며 일찌감치 가재파는 식당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2014년 개봉 당시 345만 명을 동원한 영화 끝까지 간다는 지금 개봉한다면 능히 1000만 관객도 모을 수 있을 만큼 소위 영화전 본다는 분들은 영원히 소장하고 심장 쫄깃해지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보고 싶다는 영화인데 중국에서 이를 리메이크 2018년 8월 파국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했는데 이성균이 맡았던 형사 역할에 홍콩 배우 곽부성이 나와 화제를 몰고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간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영화의 묘미는 코믹한 상황 속에서도 쫄깃한 스릴을 느끼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두근거림을 느끼는 재미인데 시종일관 진지하다 망가지는 곽부성의 모습에서 이성균의 코믹함을 느낄 수가 없어 원작의 재미를 살리지 못하며 평점 6.1을 기록, 망작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얼마 전부터 소울을 비롯한 웨이보, 샤오홍슈 등 중국의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한국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중국에서 리메이크한다는 소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현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의 아저씨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인생 드라마, 힐링
힐링 드라마로 정의 내립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은 고된 직장생활, 파견직, 실직, 이루지 못한 꿈, 가족 문제 등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물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가며 치유하는 과정을 긴 호흡으로 풀어내며 보는 이들에게 가슴 먹먹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탄생하는 수많은 명대사, 아무것도 아니다, 행복하자, 파이팅 등은 매 순간 보는 우리들의 가슴에 차곡차곡 쌓여 내일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이 드라마의 절대적 지분은 차가운 현실을 온몸으로 버티는 시크한 이지한 역을 맡은 아이유와 그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박동훈 역의 이선균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장안의 화제를 끌고 있는 더 글로리의 중국 내 평점이 8.9인데 나의 아저씨는 9.4를 받은 것을 보면 중국에서도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 역대 한국 드라마 중 나의 아저씨의 평점을 능가한 드라마로는 9.7로 역대 최고 평점을 받은 응답하라 1988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선균이 맡은 박동훈 역의 올해 53살인 중국 배우 진건빈과 아이유가 맡은 이지한 역의 26살의 중국 여배우 시모를 물망에 올려놓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극중 박동훈은 40대 중반인데 올해 53살의 배우가 이 역을 맡는다는 것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절대 반대를 외치는 이유입니다. 특히 진건빈은 이미 이와 유사한 역을 맡아 말아먹은 적이 있는데요. 과거 진건빈은 차벌 싱글남으로 나와 진정한 자신을 알아주는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는 그런 내용으로 드라마를 찍은 적이 있는데 당시 여주인공과 실제로 20살의 나이 차가 나 드라마를 보던 이들이 이 러브라인에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다는 혹평과 함께 평점 3.3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팬들은 그가 나의 아저씨에 캐스팅된다면 또다시 이런 장면을 보게 될지 모르고 나의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할아버지가 될 판이라며 팔을 걷어붙이고 반대하고 나서자 여주인공 후보로 오른 시몰 측은 현재 캐스팅 접촉 과정에 있을 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 발 물러선 모습까지 보이고 있지만 현재 캐스팅 접촉 중이라는 그녀의 말에서 나의 아저씨의 리메이크 작업은 현재 진행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나의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할아버지가 나오겠군. 이 소식 듣고 온 가족이 놀랐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남자 배우 캐스팅 바꿔주세요. 와, 진짜 오마이갓이다.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상상도 안 돼. 시작하자마자 이별할 듯. 진건빈은 진짜 아니지. 아니 중국에 이 정도로 배우가 부족했던 거야? 제발. 박동훈은 비록 아저씨지만 멋있잖아. 제발요. 리메이크하지 마세요. 진건빈이 나오면 그건 나의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살려주세요. 이건 찍을 수도 없고 찍어서도 안 됩니다. 한국판 나의 아저씨는 멋있지 느끼하지 않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나올 줄이야. 정말 눈 뜨고 못 봐줄 것 같은데. 리메이크 하지 마. 원작 망치지 말란 말이야. 연기 된다고 치자. 얼굴이랑 나이 어쩔 건데. 중국도 여론이라는 것이 있을 테니 실제로 저 캐스팅으로 리메이크가 들어가진 않겠죠. 만약 들어간다면 드라마 나의 할아버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